여러분, 믿기시나요? 뜨거운 열대의 중심에서 눈을 보고 계란 노른자 커피를 마시며 사랑을 부르는 대나무 캔에 신비로운 소리가 산속을 울리는 곳이 있다면요. 바로 여기가 베트남입니다.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나라가 아니라 신비롭고 이상하면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나라죠. 이번 영상에서 피닉스는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베트남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으로요.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휴가가 아닌 기이하고도 놀라운 보물들로 가득한 베트남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있으신가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고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원하신다면 피닉스를 구독하시고 숨겨진 세계 지도를 함께 탐험해 보세요. 아시아에 숨겨진 보석, 4,000년이 넘는 역사. 동해를 따라 조용히 자리 잡은 S자 모양의 땅. 베트남은 아시아 중심에 숨겨진 진정한 신비의 보석입니다. 이 나라가 무려 4,000년을 넘는 문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흥광시대, 동선문화,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문양이 새겨진 고대 청동북 등은 베트남 문명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1,000년이 넘는 외세의 지배를 견뎌내면서도 베트남 사람들은 언어, 풍습, 그리고 민족의 자부심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증자매, 은고꾸엔, 쩐흥다오와 같은 인물들은 독립을 향한 불굴의 투쟁 정신을 상징하며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의 수도였던 꼬로아 고성은 베트남인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군사기술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리 왕조, 쩐 왕조, 레 왕조, 은구엔 왕조를 거치며 베트남은 문화, 종교, 예술의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날 하노이의 구시가지 골목을 걷거나 후에 황궁을 방문하고 묵강짜이의 계단식 논을 따라 걷다 보면 단지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라 이 땅 곳곳에 스며든 역사의 속삭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손동 동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동굴. 꽝빈성의 폭략개방 국립공원의 밀림 깊숙한 곳에 숨겨진 손동 동굴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베트남의 자랑이자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자연경이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무려 9km 이상, 높이는 최대 200m, 너비는 150m에 달하며 무려 40층짜리 마천루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죠. 손동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선사시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동굴 안에는 지하강, 원시 정글, 심지어 동굴 안에서 흐르는 구름까지 존재하며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독립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빌딩만큼이나 높이 솟은 종유석, 자연이 만든 거대한 벽들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며 숨을 멎게 만들죠. 손동 동굴의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자연이 2009년에야 발견되었고 2013년에야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입장 인원은 수백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동굴의 원시적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손동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지구의 태고의 위험과 마주하는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사파, 동남아에서 눈을 볼 수 있는 마을. 동남아 하면 태양, 바다, 열대우림만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라오카이 성의 사파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사파는 이 지역에서 드물게 겨울에 눈이 내리는 마을로 열대 기후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매년 12월부터 2월 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사파는 하얀 눈으로 덮인 유럽의 한 구석처럼 변신합니다. 눈 내린 지붕과 숲, 도로가 로맨틱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많은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하지만 사파는 눈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도차이나의 지붕이라 불리는 판시판산 3,143m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신 케이블카를 타면 구름을 헤치며 베트남 북서부의 장엄한 산맥과 숲을 감상할 수 있죠. 이곳에는 흐몽, 다오, 따이족 등 소수민족의 전통 마을이 흩어져 있으며 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집들과 계단식 논,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 숨쉽니다. 사파는 그저 여행지가 아닙니다. 눈 덮인 열대 고산 마을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흐몽족의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감성의 여정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흐몽족의 피리, 마음을 부르는 사랑의 노래. 베트남 북서부의 안개 낀 고산지대, 끝없이 펼쳐지는 장엄한 산맥들 사이에는 다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흐몽족의 전통 피리, 캔의 애절한 선율입니다. 하지만 이 피리는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젊은 남성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는 흐몽족만의 가장 특별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매년 봄이 오면 특히 사랑의 장, 러브마켓이나 지역 축제에서 흐몽족 남성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캔을 들고 나섭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죠. 그가 부는 곡조 하나하나에는 그리움, 애정,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그의 마음에 응답한다면 조용히 다가와 눈빛을 나누거나 들판에서 함께 전통춤을 추며 마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캔의 소리는 숲속의 속삭임처럼 언덕을 가로질러 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거칠지만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숭아꽃이 피고 안개가 흐르는 차가운 상이슬에서 이 사랑의 멜로디는 바로 이 땅의 청춘 그 자체입니다. 혹시 봄의 사파, 묵강짜이, 하장에 가게 된다면 이 슬프지만 희망적인 캔의 선율을 꼭 들어보세요. 마음을 흔드는 그 소리가 여러분을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외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까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많은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국제 연애를 넘어선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베트남 여성의 매력과 가치관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트남 여성은 온화함, 성실함,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자녀 교육, 가게 관리, 전통 문화의 유지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뛰어난 살림 솜씨뿐 아니라 배우자를 향한 헌신과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함께하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여성은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가족 유대가 약해진 현대 사회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거칠애보다는 진심과 감정의 깊이를 중시하며 소박한 일상 속 따뜻한 시선과 집밥, 한 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왜 베트남 여성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감동적인 국제 커플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면 피닉스와 공유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수천 명의 마음을 울릴지도 모릅니다. 베트남 커피, 대담함과 창의성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 맛. 여러분은 베트남이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단지 양만이 아니라 베트남 커피는 강렬하고 진한 풍미, 그리고 놀라운 창의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서양의 부드럽고 연한 커피와 달리 베트남 사람들은 천천히 드립되는 진하고 향긋한 필터 커피를 즐깁니다. 작은 알루미늄 필터를 통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커피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음미하라는 초대처럼 느껴집니다. 길거리 노점에서든 도심의 감각적인 카페에서든 이 커피 필터는 베트남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커피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노이의 명물, 계란 커피입니다. 뜨거운 커피에 휘핑한 계란 노른자를 섞어 만든 이 독특한 음료는 크리미하고 달콤하면서도 향이 깊어 여행자들의 미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외에도 연유를 넣은 카페스워다, 우유 맛이 더 강한 박시우, 후에 지역의 소금 커피까지 베트남인의 무한한 창의력이 담긴 커피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베트남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한 잔의 커피에는 이야기와 추억, 감정이 담겨 있으며 전통과 열정의 진한 맛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하를 가로지르는 현대의 기적, 사이공강 아래의 수중 터널. 지하 대형 구조물은 선진국에만 있는 줄 아셨나요? 그렇다면 베트남의 대표적인 현대 토목 기술의 걸작, 2TM 수중 터널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터널은 베트남 최초의 수중 터널이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이공강 아래를 가로지르는 이 터널은 호치민시의 역사적인 중심인 1군과 신도시로 빠르게 성장 중인 2TM 지역 2군을 연결합니다. 일본의 첨단 침매터널 기술로 설계되었으며 총 길이는 1400m 이상으로 강한 수압과 규모 7의 지진, 그리고 막대한 교통량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터널의 진정한 매력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직접 운전하며 경험할 수 있는 짜릿함에 있습니다. 강 아래를 주행한다는 비현실적인 감각, 1군의 클래식한 매력을 뒤로하고 몇 분 만에 미래도시 같은 2TM의 스카이라인으로 진입하는 감각은 마치 두 세계를 오가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밤이 되면 터널 입구 근처는 바크당 부두와 비텍스코 타워가 어우러진 야경 명소로 변신해 현지 젊은이들과 여행자들의 인증샷 명소로도 사랑받고 있죠.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베트남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전통 공예 마을, 시간이 조용히 한 나라의 영혼을 지켜내는 곳. 급변하는 현대화 속에서도 베트남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 공예 마을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장인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영혼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북부에서 남부까지 곳곳에 퍼져 있는 공예 마을들, 정교한 무늬가 아름다운 밧줄장 도자기, 연기처럼 부드러운 반풍 실크, 상징과 민속적 감성이 담긴 동호 그림, 그리고 후에 지역의 전통 가스, 논나라이을 만드는 마을까지 모든 것이 시와 같은 고향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예 마을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수제품이 아니라 그 뒷면에 숨어있는 정성스러운 제작 과정입니다.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빚기, 다듬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오직 손으로 이루어지며 고도의 정밀함과 세대 간 전승된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는 없습니다. 오직 장인의 손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노하우뿐입니다. 각 공예 마을은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으며 주민들은 그 속에서 일하고 문화유산을 지켜갑니다. 이 마을들을 여행하면 단순히 물건을 보는 것을 넘어 전통의 심장박동과 일상의 리듬, 오래된 공예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는 많은 공예 마을들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어 직접 도자기를 빚거나 실크를 짜보고 민화 인쇄를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문화와 정서가 담긴 특별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 가져가 보세요. 살아있는 유산의 땅. 과거가 오늘에도 숨쉬는 곳. 베트남의 매력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들이 존재하는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역사적으로 풍부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롱베이의 우뚝 솟은 석회암 기둥들부터 고대 황도 후예의 성체, 등불로 물든 호이안의 거리, 신성한 미선 유적지까지
모든 유산은 베트남의 지난 시간을 조용히 들려줍니다. 또한 까쭈 노래, 어머니 여신 숭배, 공문화를 포함한 전통 공연들은 인류의 보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베트남의 특별함은 이러한 유산이 단순히 박물관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는 마을 극장에서 공연되고 차를 마시며 노래되고 고대 도시의 골목길을 걸을 때 피부로 느껴지는 살아있는 현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베트남의 세계유산 중 어디를 가보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피닉스와 함께 여러분의 기억 속 그 순간을 공유해 보세요. 뗏 은구엔 단 설날. 베트남 최대의 명절, 민족의 심장박동. 베트남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뗏 응우엔 단, 즉 음력 설 명절에 방문해 보세요. 이 시기는 단순한 새해 전환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 가족의 가치를 하나로 잇는 가장 성스러운 시기입니다. 뗏을 앞둔 일주일 전부터 거리는 꽃시장으로 활기를 띠고 부엌에서는 반증, 찹쌀떡을 만들며 집안 곳곳이 말끔히 청소되고 장식으로 채워집니다. 어디에 있든 모든 베트남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뗏은 단지 명절이 아니라 귀향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시기는 또한 조상을 기리고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가족끼리 리씨, 세뱃돈을 주고받으며 사원을 방문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손에 쥐고 웃으며 어른들은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역마다 고유한 풍습도 있습니다. 북부는 반증과 서예, 중부는 반떼와 생강잼, 남부는 매화와 밝은 축제 분위기로 뗏을 맞이합니다. 뗏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주는 사랑과 기억, 그리고 희망이 살아 숨쉬는 베트남 문화의 진정한 심장입니다. 놀라운 길거리 음식, 인도차이나의 맛이 골목에 있다. 베트남을 생각할 때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골목의 작은 노점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을 가리지 않고 베트남의 거리에는 놀라운 맛이 넘쳐나죠. 작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노이의 분짜, 호이안의 반미, 전통적인 퍼나 사이공의 후띠우고까지 그 어느 것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만큼 독창적이고 맛있습니다. 셰프 앤서니, 부르댕도 베트남 길거리 음식을 순수한 창의성과 진정성의 집합체라 극찬했죠. 베트남 길거리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일상 그 자체입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하루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아침엔 방구온, 점심엔 분보, 오후엔 월남쌈, 밤엔 연유 아이스커피 한 잔.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미식 문화입니다. 그 마법은 균형에 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며 그 속엔 장소의 이야기, 기억, 전통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길거리 음식을 놓친다면 그 나라의 절반의 영혼을 놓친 것과도 같습니다. 베트남의 생활비, 미니멀리스트에게는 진정한 천국. 베트남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생활비 덕분입니다. 호치민시나 다낭 같은 대도시이든 호이안이나 달라처럼 평화로운 소도시이든 베트남의 생활비는 아시아 최저 수준에 속합니다. 단돈 한두 달러면 길거리 음식점에서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연유 아이스커피 한 잔은 1달러도 차에 안 되지만 그 맛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커피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주거비, 교통비, 식비, 오락비까지 모두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해 많은 외국인들이 며칠 머물다 평생 머물게 되곤 합니다. 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여유롭고 품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낮다고 해서 불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트남은 현대적인 서비스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24시간 슈퍼마켓, 헬스장, 국제병원,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힐링 스파까지 모두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 풍부한 문화, 다양한 요리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베트남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 미니멀리스트들에게는 베트남이 바로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보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발견의 땅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사실들 중 가장 놀라웠던 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피닉스와 함께 다음 여정도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인 이야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